오늘은 이제 일상수행요법 이제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학생 배움터가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에는 새삼 정전 마음공부 대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일상수행요법을 마지막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심지가 요란함이 없게 하는 방법으로 몸살도를 했으니까 멈춰서 살펴서 돌이킨다. 본래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걸 돌이킨다고 하는데 그거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는데 가장 뭐냐면 심지가 요란해지는 그 순간을 이게 알라 이거죠. 그 순간을 포착하라. 그러면 이게 알기만 해도 사라진다. 이게 요란함이란 거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알게 되면 사라지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이게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알 것이냐 하면 대조하며 살펴보기.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대접하면 그 순간을 딱 포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항상 경계를 만나면 이게 자기 마음을 보고 요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때는 되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죠. 뭐 일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집중하다 말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자기 마음을 요란하게 할 수 있는 경계가 가까이 오면 끌리고 그냥 공부에 집중하면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경계가 오는구나.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끌리나 안 끌리나 요거를 대중을 잡으라. 자기 일을 그냥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주고 끌리나 안 끌리나 살짝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있고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때 경계를 따라 탁 요란해진 간을 포착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대중심이 없으면 자기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요란함이 일어난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한참 지난 뒤에 일이 끝나고 나니까 많이 요란해졌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는 것이 돌이키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갈 때도 이 끌리나 안 끌리나 대중을 딱 잡고 가면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일을 그냥 가요. 어디 갈 때도 어디 시끄러운 속에 지나갈 때도 끌리나 안 끌리나 대중 잡자 하고 그 마음만 갖고 그냥 자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어나는 순간을 딱 잡을 수가 있다. 이것이 아주 대종사님의 묘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딱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자기가 스스로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보면 모든 요란함을 그 순간에 다 잡을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대중 잡고 살펴보기라 이렇게 알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놓쳤어요. 대조도 못하고 대중도 못하고 이미 놓쳐갖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미 요란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요란해지면 왜 그 요란함이 지속되냐면 우리 마음이 요란한 거기에 자꾸 관심을 두고 있어요. 뭐가 요란해지면 원망심이 일어나면 그 원망하는 마음에다가 관심을 두고 자꾸 거기를 이렇게 이게 짝을 하려고 그래. 짝한다는 것은 그 요란한 마음을 갖다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이게 자기가 말하면 요란한 마음하고 이게 짝을 해갖고 동물을 해갖고 이 박자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안 나가버려요. 안 나가버리면 친구가 기다리다 돌아가잖아요. 짝이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요란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짝해주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게 짝하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짝하느냐? 우리 마음은 이렇게 요란함이 일어나면 저절로 짝을 하려고 그래요. 저절로
이게 맞다, 맞다. 그 말이 맞죠. 원망식이 일어나면 이게 맞아요. 틀렸, 그렇지, 그렇지 하고서 이게 박자를 맞춰줘요. 그러면 절대 안 사라져요. 그러면 그 짝하는 마음이 이게 자동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짝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딴 데다 딱 매버려야 돼요. 딴 데다 딱 붙들어 매면 짝을 안 하니까 사라진다 이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 자성의 원리가 있고 어디다 매냐? 이게 제일 쉬운 게 연불에다 매는 거예요. 연불은 너무나 다들 6글자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쉬우니까 거기다가 딱 묶으면 그냥 연불에 일심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일심이 되는 순간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 어떤 전공 소적에다 탁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면 집중하는 순간 이게 사라지는데 그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꾸 누가 나 화나는 생각이 있는데 전공 집중하려도 이 집중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집중만 하면 없어지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안 사라지는데 연불은 제일 쉬운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도 안 되면 말하면 어떤 경전을 읽는다든지 또 법문을 듣는다든지 하면 거기다 집중을 하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방법이 있게 되겠다. 관심을 돌려서 집중을 한다. 그것이 이게 자성의 원리예요. 이게 셋 다 자성의 원리라 이거죠. 원리를 따라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욕심이 요란함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관심 돌려도 안 되고 이미 놓친 거니까 돌려도 안 되는데 이게 너무나 강력하다 이거죠. 왜 강력하냐면 이게 욕심 경계라는 게 있어요. 욕심 경계. 그냥 뭐 화나고 뭐 이렇게 요란한 게 아니라 뭐가 되게 하고 싶은 거든지 평소에 굉장히 이게 말하면 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이 시장 가는 그게 딱 보였어요. 돈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끌려가면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계를 욕심 큰 이게 말하면 이게 크게 욕심나는 경계를 말하는 거라. 뭘 먹고 싶은 거라든지 갖고 싶은 거라든지 뭔가 좌우간 내 마음을 확 끌어가는 경계를 딱 만났을 때는 이게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가져라. 싸우는 정신을 가지면 그 이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한 게 돼. 아무리 뭐 관심을 돌리려도 돌아가지도 않고 할 때는 싸우는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심히 요란하고 심히 끌리고 할 때는 싸우는 정신을 갖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해보려면 그게 신심이라 그래요. 말은 듣긴 들었는데 실제 경계가 이제 욕심 경계가 나왔는데 싸우려면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한번 그때 싸워보라겠지. 싸우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그 생각이 안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 원동력으로서 그걸 추진하지 믿음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모든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에 구멍이 난 경우에요. 그거는 요란해진 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이미 빵 떨어졌기 때문에 안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멍을 때워라. 때우지 않으면 이게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구멍이 우리 청소년들은요 전부 다 그 스마트폰이 구멍 나 있어요. 다 구멍 나 있어요. 그거를 때우지 않으면 이게 한번 요란해지거나 끌리거나 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때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한다는 것은 닦을 수라 그래요. 닦을 수. 근데 닦을 수가 아니라 때울 수 그래요. 때울 수. 마음의 구멍을 때워라 이거죠. 때우는 것이 우리가 요란함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원기 61년에 대산종사님께서 정신수양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신연법문이 정신수양인데 장자의 응죄양편이라는 편이 장자라는 분이 거의 2,300~400년 전에 그 맹자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응재양편이라는 편이 그 유명한 편이 있어요. 이게 중앙에 혼돈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왕을 중앙왕이 중앙왕인데 동서남북에 있는 팔방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보니까 우리들은 얼굴에 다 구멍이 있는데 이 중앙왕은 얼굴에 구멍이 하나도 없더라.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대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하루에 한 구멍씩 이 구멍을 7구멍을 다 우리 타랑에서는 구멍을 뚫었더니 죽어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구멍이 나면 죽는다는 거를 그거를 자성에 구멍이 나면 죽는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편이 있어서 우리도 뭔가 우리 마음이 새 나가는데 구멍이 나면 이게 우리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멍난 마음을 때우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전부 살펴보면 텔레비 연속극에 구멍이 나 있고 뭐 좌우간 뭐 증권에 구멍이 나 있거나 어디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때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때우는 공부를 어떻게 되면 마음이 확 거기에 끌려갈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그걸 참고 그냥 법대로 마음을 억지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떼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난 마음을 떼우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일장정력 1조인데 1조만 2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2조라고 하는 것은 심지가 어리석음이 얻게 하는 거 자성의 해를 세우잖아요.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옳고 그렇고 이렇고 이걸 이해를 하지 모르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편착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착심이 붙어 있으면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자관 집착이 있으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는 착심이에요. 우리가 착심, 애착심이란 게 뭐예요? 애착심은 어디 좋아하는 데 끌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에 애착심이 어디 붙었다 이게 생각하면 그냥 이 끊어.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이 이게 밝은 기운이 없어지고 이 어두워지고 이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니까 자관 이 애착심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애착심을 끊는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집이 있으면 돼요. 고집과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 자기 고집이었나 뭐라면 말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어리석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구별할 줄.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구별할 줄 모르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각이 요란해지면 어리석어져요. 요란해지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일단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온전. 그러니까 마음이 요란한 마음이 그러니까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서 온전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 이 어리석은 마음을 얻게 하는 근본 본인이다. 그 다음에 착심을 넣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와 시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요란한 거는 가라앉히면 되는데 어리석은 건 그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 일단 멈춰서 옳고 그러고 이렇고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어로 이거 투자하면 이거 뭐 걔가 부자가 된다고 막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넘어간다라도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옳고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딱 멈춰서 가라앉히고 마음 생각을 딱 가라앉히고 이게 정말 옳은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보면 저게 이게 사기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거 엄청 넘어가요. 지금 우리들 많잖아요. 뭐 누가 너무 옆에도 막 있잖아요. 그거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전화를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보를 알아갖고 무슨 그 연금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보를 다 알아갖고 그 얘기를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도 어디 만날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게 많이 넘어가요. 그렇게 해갖고 돈 붙이라 그러면 막 붙이고 막 누구 너희 딸 어디 뭐 위험하다 해갖고 돈 붙이라 그러고 막 별별인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음에 있어서 이게 잘 넘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가게 하려면
일단 멈춰서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봐요.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딴 사람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어리석음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자. 들어보고 사리를 연구를 해보고 또는 뭐냐면 이 대소유물을 관찰하고 크고 작고 있고 없는 걸 관찰하고 하는 이 사리 연구, 사리 사고력을 가지면 그 어리석음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이게 옛날에는 이제 어리석음을 얻기 위해서 되게 경전이나 보고 이런 걸 어리석음을 얻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자성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데 우리 자성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어리석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는 어리석음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서 어리석음이 있어진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자. 편착하면 어리석음이 있어진다. 끌리면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어디 집착하면 어리석음이 있어진다 하는 것을 그 원리를 먼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거죠. 대할 때마다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경계를 대할 때마다 혹시 내가 어리석이나 안리석이나 이렇게 마음을 대조해 보자는 거예요. 이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큰 공부에 되게 되니까 좌우간 경계를만 하면 일단 해서 이게 어리석어지냐 안리석이냐 이렇게 대조를 해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이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대소인과 12이치가 이게 뭔가 그게 올바른 이치가 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서 그 다음에 순서 있게 하게 되면 어리석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게 멈추어서 생각하는 공부, 지혜가 얻어질 때까지 생각을 궁굴리는 공부를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어리석음이 없어지는데 그 어리석음이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돌을 갖다 갈고 또 갈면 어떻게 돼요? 갈고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돌이 갈고 빛날 때까지 그렇게 빛날 때까지 말하면 우리가 자성의 그 해를 세우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멈춰서 살펴서 돌이킨다. 그 다음에 관찰해 갖고 이 생각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뭐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성의 계를 세우는데 자성의 계는 뭐냐면 우리가 불의에 끌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딱 어떤 일을 닥치면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 이게 아무리 나한테 이롭다 하더라도 이게 옳지 이게 참 정당한 게 아니다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를 놓는 이것이 불의에 끌리지 않는 자성의 계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계문 지키는 거를 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성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옳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이게 불의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해갖고 죄를 짓고 남을 해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사회에서는 그냥 전부 붙들어서 감옥서 보내는 게 그 방법이에요. 그냥 전 경찰에 수사해 가고 감옥서 보내는 거를 이게 통례로 돼 있어요. 그것이 그걸 사회 정의를 이룩한다고 해요. 근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계문을 지키게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특히 계문을 지켜서 원인 그 원인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 계문이라 하는 것은 뭐라면 보통 것이 계문은 살도움하고 여러 가지 악한 행을 그치고 그다음에 이 특신급은 말로 하는 그다음에 그 죄악을 그치고 그다음에 법마상정 식계문은 마음으로 하는 계문을 탐진치를 없애서 이게 지키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문을 지킴으로써 그 죄를 갖다가 불의한 일을 막는데 이 자성의 계라는 거는 아예 마음속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를
없앤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불의한 일을 없애냐? 우리 마음은 심지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요란함도 없고 원래 어리석음도 없고 원래 그름이 없다. 요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게 해갖고 불의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 마음은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었지 하고 그거를 원래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운다. 얼마나 이게 진짜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하면 전 세계가 전부 어떻게 하냐면 죄지면 감옥도 집어있는 게 전 세계 교육 통제가 돼버렸어요. 뭐 서양이고 동양이고. 근데 그보다 발달한 게 이제 계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보다 다한 게 자성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성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지키냐? 우리 심지는 원래 죄악이었고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서 그런데 경계를 당하 방치하면 끌리면 생긴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면 공부심을 놓으면 생긴다. 놓으면 그 생긴다 이거예요. 없는데 공부심만 놓으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를 당하면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끌리면 이게 걸러지고 끌리면 요란해지고 끌리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핵심은 경계를 당해서 공부심을 놓으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걸러지는데 그 중간에 끌리는 게 들어가요. 끌리면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걸러지기 때문에 경계를 당하면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 끌리냐 안 끌리냐 이렇게 살피고 그 다음 단계는 요란하냐 어리석으냐 그러냐 요걸 살피고 그거보다 저는 끌리냐 안 끌리냐 이렇게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장계는 동하냐 안 동하냐 이렇게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원래 요란하지 않은 그 자리를 지키자. 지키자. 이게 자성계예요. 어리석지 않은 자리를 지키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자리를 지키고 요란하지 않은 그 자리를 지키자 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고 그 다음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대조하고 그렇죠? 마음을 대조한단 말이죠. 대조하고 해서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지키자 이거예요.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없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자성계를 하는 거예요. 차없는 마음을 어떻게 사냐? 할 때는 일을 할 땐 저기 끌리지 말고 착이 없다.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항상 그 일에 일심 아르마르 취사해서 끌리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면 자성의 정예계가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간다.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대조해본다. 이거죠. 대조해보고 끌리고 이 대중 잡고 하는 이 마음을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는 것을 하나부터 12까지 계속 하게 되면 분리 어떤 경계 속에 들어가더라도 자성이 요란하지도 어리석고 그러지 않은 분리 자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는 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과 경계를 대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하는 공부를 하고 또 반복 훈련하면 공부심을 놓아도 자성의 계가 세워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산종사님께는 일을 당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거죠. 취사라는 건 마냥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을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옳다 그러면 취하고 그런 일은 딱 버려버리는 이 일을 하나에서 12까지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은 버려버리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자성의 계가 이 자동적으로 정예계가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멈춤, 살핌, 돌이킴, 관찰, 생각, 판단 해서 결단해서 취사하는 이 공부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는 일상생활 공부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주 기초부터 해서 순서 있게 다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부지런히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까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